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차관들이 영내 주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4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 3국 협의회를 통한 긴밀한 협조는 북한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부상, 최종건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이 21일 일본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세 나라의 외교 차관급 협의회는 지난 2017년 10월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셔먼 부장관은 협의회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세 나라의 긴밀한 협조는 북한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면서 3국 협조를 바탕으로 한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That close coordination sends a very critical message to North Korea in that we are together and shoulder to shoulder in our approach to this policy. The United States has made it clear that we are ready to engage with North Korea. They know that. 셔먼 부장관은 이어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면서도 과다한 인내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We hope they respond positively, but as my colleagues have said, we must exercise some patience, perhaps not too much, but some. 일본의 모리 부상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한일 3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즉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北朝鮮の今後の動向については、実に予断し得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本日の協議も踏まえて、安保理決議に従った北朝鮮の完全な非核化の実現、これに向けて引き続き日米、日韓、そして日米韓で緊密に連携していく所存であります。 한국의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일종의 롱 게임입니다. 긴 게임과도 같은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한미일의 전략 공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한미일 간에 특히 한일 간에 협의하는 내용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고 중국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새 차관이 규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동중국해의 현상 유지를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남중국해 등지에서의 항행의 자유 등 국제법 존중 약속과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셔먼 부장관이 특별한 언급 없이 미국은 영내에서 이들 두 나라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다고 강조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일 3국 관계는 우리의 공동 안보와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갈등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미국은 두 나라가 치유와 화해의 방향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강조하고 2015년 당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맺은 위안부 합의를 환영했다면서 당시 합의는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지의 한 사례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이 23일 서울에서 있을 제9차 미한 전략 대화에서 다시 만나 한반도 사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미한일 3국 협력 문제 등을 논의했으며 25일에는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 장관을 만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셔먼 부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기시 방위상을 만나 미국, 일본, 한국 간 3자 협력을 포함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임을 재확인했으며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셔먼 부장관이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 고위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 공산당 조치로 심각한 우려가 있는 분야와 미국의 이해가 일치되는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 중인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이 서욱 한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문제 협력과 양국 간 군사교류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장관회담에서 서욱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을 위한 한국 노력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으며 월러스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며 영국도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월러스 장관은 또 영국과 한국의 해군이 항모작전 운용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 중이라며 9월 초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호 항모전단의 부산 입항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2척의 영국 함정을 상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월러스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6.25 전쟁 당시 목숨을 바친 양국 전사자 명비에 헌화를 하고 오후에는 한국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한 영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영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전임 행정부들에서 제재 업무를 담당했던 관리들을 초청해 미국의 경제와 금융 제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제재가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으로 활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윌리 아데에모 부장관이 지난 새 행정부에서 제재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 6명이 참석하는 제재 관련 화상회의를 지난 19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또 이들 전직 관리들은 제재를 발전시키고 적용했던 자신들의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특히 미국의 경제와 금융 제재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외교정책이나 국가안보 위협, 미국의 금융체계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이란 관점에서 적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논의는 미국의 기업과 해외 협력국들, 그리고 합법적인 인도주의 활동에 관여하는 단체 등 제3자 기관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데에모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재가 의미 있고 철저하며 목적에 부합하도록 확실히 하면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 목표를 효과적으로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올해 초 발표한 국가안보 방어 보고서에서 지난 4년간 재무부가 미국과 세계 금융체제의 온전함을 강화했으며 특히 북한과 관련해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만 243건의 대북 조치가 취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전 재무장관은 지난해 의회에서 북한의 핵과 사이버 위협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We have churned out, as you know, a large number of sanctions on North Korea that really have been focused on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s. There have been some other sanctions on North Korea associated with cyber crimes that they've done, or not against them, on actors in North Korea. Let me be more specific.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회의는 아데에모 부장관이 여러 분야에서 이끌고 있는 관여의 일부분이라며 미국의 경제와 금융 제재의 사용과 절차 개선에 대한 기회와 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검토 작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 등에 대한 외교 정책에서 금융기관과 거래에 대한 경제적 제재 활용을 높이고 있는 추세라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금융 제재를 통한 미국의 지렛대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금융통신망 관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19일 발표한 국제금융통신체계에 관한 첫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는 외교정책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금융기관과 거래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점점 더 눈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달러와 미국 금융기관의 중심성은 미국의 경제적 지렛대를 제공하며 의회는 금융통신 시스템에 대한 제재 대상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왔다는 겁니다.
의회 조사국은 특히 과거 대북 금융거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됐던 벨기에 소재 국제금융거래 네트워크인 스위프트에 주목했습니다. 20개국에서 최소 11,500곳의 금융기관들이 이용하는 주요 국제은행 거래망 스위프트는 벨기에 소속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는 스위프트와 제재 대상 기관의 금융 메시지 처리는 금지하지 않지만 의회는 이란의 경우 스위프트와 같은 국제금융통신 시스템이 특정 외국은행을 시스템에서 제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재 사용을 승인했고 북한의 경우에도 이런 정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초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16년 스위프트를 이용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약 8,100만 달러의 자금을 빼내는 등 이 금융통신망을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스위프트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2017년 3월 벨기에 당국이 스위프트가 북한은행에 대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게 했고 이어 스위프트는 북한은행 7곳을 시스템에서 퇴출시켰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거나 향후 제재 가능성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스위프트와 유사한 자체 금융통신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이어 의회가 미국도 자체 금융통신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또 새 국제금융통신 서비스 공급자들이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 경제, 국가 안보, 외교정책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2017년 제정한 적대국들에 대한 제재법에 담긴 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통해 6개월마다 북한의 국제금융통신 서비스 참여 현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스위프트처럼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의 핵심 역할을 하는 전문 금융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미국 달러 적금 제한과 같은 3자 금융제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브링크 액트, 이른바 원비어법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말 제정된 원비어법에는 국제금융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러시아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 사례를 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FBI는 19일 발표한 민간 산업 통제를 통해 과거 올림픽 같은 세계적 행사를 겨냥한 국가주도 위협 행위자들의 사이버 공격이 만연했다면서 이번 도쿄올림픽을 앞두고도 잠재적 위협 행위자들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모범 사례를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겨냥해 파괴적인 멀웨어 공격을 펼친 러시아와 북한 추정 해킹 공격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들이 북한 해킹 조직이 사용하는 악성 코드를 변형해 출처를 난독화하는 등 다양한 공격 방법을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FBI는 이번 도쿄올림픽을 목표로 디도스 분산 서비스 공격이나 랜섬웨어, 피싱 등을 통해 생방송을 방해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는 등 올림픽 지원 기반 시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전에 보안 정책을 검토하거나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